수능특강 독서 근대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는 근대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는 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개념이면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표조 찾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대 국가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자, 중앙 집권화, 이계화, 배타적인 정치제, 하나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1문단 주제는 근대 국가의 의미와 특성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인류의 여기서부터 왔다까지, 즉 인류의 정치 체제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에는 무엇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여러분? 열거법이죠. 즉 인류 정치 체제의 다양한 종류를 열거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거법 가능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열거를 통한 내용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치는 곧 국가에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쵸? 근대 국가 성립 이후에 정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정치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걸 여러분이 포인트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 변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1문단을 끝내고 2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는 근대 국가가 되겠죠, 여러분? 이 근대 국가를 여기서는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그리고라는 표지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근대 국가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있나를 봐야 되겠죠. 즉 하나의 성립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근대 국가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두 번째 문단 주제는 근대 국가의 특성 또는 성립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여기 18, 20세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독서 지문에 답지를 하나 분석할 수가 있죠. 어떤 답지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생각하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통시적 방법이죠. 우리가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이 있는데, 시간 순서나 시대 순서에 따라 나누는 걸 우리는 통시적 방법이라고, 어떤 특정 지역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공시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A는 17, 18, 20세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색깔 넣습니다. 자, 통시적 방법에 의한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통시적이란 말은 순서에 따라 나눈다는 이야기죠. 시간 순서에 따라. 자, 이런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세기 중반에 보니까 베스탈렌트 조약으로 인해, 그럼 베스탈렌트 조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근대 국가의 기반인, 자, 주권 국가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계기를 우리가 베스탈렌트 조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카톨릭 교회에 기반한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했던 부분이죠. 여기에 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생겨났다? 주권국가의 개념이 생겨났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팔렌트 조약하면 주권국가의 개념이 생겨났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자, 주권국가는 근대 정치 체제를 대표하는 전형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권국가의 형태로 발전한 근대 국가에 대해서 대내적과 대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대내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대내적이란 말 속에서 이제 분석을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배타적 지배권,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대 국가에서 대내적인 특성은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역발상에서 대외적인 특성은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자, 생각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그렇죠. 해당 영토 내 유일한 주권체로 인정받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근대 국가의 대내적 특성은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 대외적 특성은 유일한 주권체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절대주의 국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근대 국가는 절대주의 국가에서 점차 국민국가로 변형되어 갔다. 이 부분 여러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주의 국가의 의미적 해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절대자를 인정하고 그 추구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하는 입장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자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국가의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렇죠. 국민국가는 통일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국가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중앙집권국가와 관련을 시켜야 되고, 자, 국민이 주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토성을 갖는다, 이런 점 유사하지만에서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A, 하지만 B는 B의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의 관점에서 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절대주의 국가의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다면 국민 주권,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이죠. 이걸 여러분 이 차이점을, 즉 절대국가와 국민국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절대국가와 국민국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색깔 좀 들어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절대국가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 네, 군주가 되겠습니다. 군주. 그러면 여러분, 국민국가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국민에게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정리했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뽑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볼 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국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여기에서 국민국가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잡아주셔야만 핵심 어를 잡고 주제에 근접한 논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주제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국가의 어떤 과정을 여러분 걸치고 있다고요? 그렇죠. 국민국가 과정이죠.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베링턴 무어는 여러분, 베링턴 무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그쵸? 인용이죠. 그래서 인용을 우리가 사용하는 핵심은 뭡니까? 독자들의 주의 집중이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용이라는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즉 베링턴 무어라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베링턴 무어에 의하면 이 사람은 미국 사회학자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권이 국민에게 이해하는 경로는 민주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세 가지로 유형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특히 국민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18세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자, 국민 국가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변화는 자, 제국주의 시기를 거쳐 확산되었고 제국주의 시기에 확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국민국가의 시대를 꽃피게 됐대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국주의 시기를 거쳤다라는 것은 주권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주권이 군주에게서 이양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로 이양되는 경향이 확산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 마지막 부분, 이제 국제연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가로친 부분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동등한 권리를 지닌 국민국가로 간주됐대요. 근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 국가 규모와 형태에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는 대외적으로, 자, 어떠하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변형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힌트를 주겠습니다. 동등과 연관을 시키세요. 네, 평등이 되겠습니다. 평등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국민국가로 간주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주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분석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근대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론이죠. 근데 여기서 이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단락의 이론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죠, 자유주의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둘째는 마르크스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셋째는 베버가 되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을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묶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제가 똑같죠. 이렇게 여러분이 묶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근대 국가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이 되겠죠. 근대 국가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번째 문단은 누구 이야기죠? 자유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누구죠? 마르크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베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네, 근대 국가의 출현과 성격을 설명한 유력한 이론 세 가지가 있다 했고요. 이제 자유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는 어떤 입장에서 지금 처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쵸? 자유주의자는 설명한다 했어요. 국가가 탄생했다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러한 논리는 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 개입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 자유주의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존중하고 있는 거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 간섭을 조심해야 되는 함정입니다. 자, 뭐 하려고? 자, 사상적 입장이죠.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간섭을 배격이죠. 배격하려는. 분석 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치 권력이 부질없이 야기에 들어선 소유권이나 생명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정치적 결사체예요. 그래서 국가가 탄생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러한 논리는 시장과 국가가 별개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라는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사회혹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전제하고 있다. 요 말 여러분 역발상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격하려고 하는 사상적 입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가가 자, 절대적 보장하든 또 통제하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에 복지 정책을 펴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 혹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석을 좀 여러분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자유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근대 국가의 출현과 성격을 설명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이 어떤 이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 권력의 부재로 인해 생명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계약에 의해 국가가 탄생한 거죠. 그냥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사회 혹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전제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번, 이 부분이 2번,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근거로 해서 자유주의자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일단 계급을 의미한다까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도구로 보고 있고요. 농민을 억압하는 계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르크스는. 그쵸? 그럼 마르크스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겠네요. 자, 국가를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하는 지배 계급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역발상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배 계급이 노동자나 농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라는 거죠. 즉, 국가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수단, 마르크스는.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 둬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였어요. 이제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소멸론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요 그러나 뒤에 문장을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마르크스의 국가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쵸? 즉,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했으니까 여기는 어때? 하나의 반론이 되겠죠. 반론. 자본주의를 재생산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자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마르크스 국가에 대한 견해에 대한 뭡니까, 여러분?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에 대한 반론이 되겠죠, 반론. 이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 이론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배 계급이 노동자나 농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인 국가. 여기서 포인트 잡았죠? 두 번째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가가 소멸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소멸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번, 이 부분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배보에 대해서 분석하기 바랍니다. 자, 국가를 내서 어디까지 여러분? 주장했다까지. 그다음에 따라서 또 결론이 나오네요. 배번 여러분,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제도로 보고 있는 거죠, 제도. 그래서 이념적인 측면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분석하고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초월해서 자율적인 존재하는 제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좀 흐름이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자, 이념적인 측면, 이제 색을 좀 넣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념적인 측면에 여기 포인트 줘야 됩니다. 이때 이면적인 측면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마르크스의 관점이죠. 이런 거 여러분이 분석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역사적인 측면 누구의 관점입니까? 베버죠. 이런 걸 여러분이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베버에 대한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나와야 되죠. 국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 다른 여러 수준의 제도를 초월해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제도, 요 부분을 베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즉 베버의 국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이러한 베버의 생각은 여러분 그 다음 문장에 또 나옵니다. 따라서 자,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을 억압한다, 억압하지 않는다, 여러분. 억압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잡아 주셨어야 돼요. 그죠? 억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버의 이러한 생각들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을 억압함.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기에 개인이나 집단이 억압한다, 안 한다. 그쵸? 바로 분석해야 돼요.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억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국가를 분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정리가 되죠, 여러분. 그죠?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돼야 됩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그 다음 또 뭐가 남을게요, 여러분? 마르크스는, 그 다음 또 누가 나야 됩니까? 베버가 나야 되겠죠, 여러분. 베버는, 그럼 세 사람의 이론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뽑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제시문에 근거해서 주제를 뽑아야 됩니다. 근대 국가를 설명하는 유력한 세 가지 이론의 비교.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의 공통점이 보이네요. 그쵸? 자, 자유주의자들도 국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악으로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자들도 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악으로 보고 있네요. 이런 거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의 공통점이 뭐나, 이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국가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쵸? 필요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국가를 타도에 특히했으니까 대상으로 보았다. 이것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베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는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나? 뭐 바로 나오네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국가를 보는 관점은 베버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내용을 끝내고 이제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좀 쉽지 않나요, 여러분?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그쵸? 3번입니다. 자,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런 이야기는 있죠. 국민국가의 성립과 이를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죠? 국민국가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하세요.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문제점이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1번 답지 키워드 다양한 종류, 2번 답지 특성, 아까 대내적 대외적 구분했었죠. 3번 답지 국가의 성립 이유, 그 다음에 4번 답지가 성립 이유가 되겠네요. 5번 답지는 유형. 됐죠? 예. 2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시기에는 여기에 키워드죠. 여러분, 제국주의 시기에는 주권이 어디에게 간다라고 아까 엄청 강조했죠. 자, 주권이 군주에게 이양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국민에게 이양되는 경향이 확산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분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국민이라고 해야 되죠. 국민. 자, 이양되는 경향이 확산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두드러진다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주권, 군주가 아니고 누구에게? 국민에게.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 자, 이제 키워드 잡습니다. 1번 답지 키워드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주권국가 개념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2번 답지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국가에 관련된 것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힌 거죠. 됐습니까? 3번 답지는 영토성, 요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답지는 동등한 권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3번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자, 함정이 있죠. 가장이라는 단어 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가장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제 답지에. 자, 보기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이 나와 있고요. 근대 국가는 폐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가 나왔어요. 특히. 자, 근대가 진행된 확장되었던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착취와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대국이 벌였던 수많은 전쟁의 전면엔 늘 뭐가 함께했다? 국가가 함께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여러분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죠? 가장 적절한 거 이유. 보기에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거. 답이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다른 국가와 엄격히 구분된 배타적 결사체이자 주권 국가인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 나타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1번 답지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4문단에 근거하면, 자유주의자들의 근거하면 생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근대국가 탄생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민지를 착취하고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그럼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죠? 분쟁을 해결하는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죠. 2번 답지 분석하기 바랍니다. 3문단에 근거하면 절대주의 국가가 국민 국가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 국가는 제국주의 시기를 거쳐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기에서는. 그쵸? 국가의 주권이 절대적인 군적이 기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적절치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3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자, 보기에서는 불평등의 관계와 전쟁 등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자, 네, 결론 짓습니다. 그럼 보기의 사례가 국가가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럼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번이 함정이었습니다. 5번 신경 써야 됩니다. 5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자, 5번 답지를 분석하려면 보기 내용을 분석해야 되죠. 보기 내용은 여러분 대외적인 정치 경제 지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의 대외적인 평등과는 배치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대내적이라면 마저 틀려요. 잘못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문제 3번. 3점짜리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 사문단에 근거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1번 답지는 쉽죠? 필요하기로 봤죠,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자유주의자 마르크스는 국가를 필요하기라고 봤어요, 여러분. 공통점이었죠. 아까 정리했죠. 저 7번째 문단에서. 자, 3번 답지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5문단에 근거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르크스는 국가를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한 지배개입의 도구로 인식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4번 답지는 5문단과 6문단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에 대한 억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답지 분석하기 바랍니다. 네, 6문단에 근거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베버는 마르크스와 다른 입장이었잖아요. 베버는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국가를. 그죠? 맞죠?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